안녕하세요. 새롭게 어서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오늘 내가 지금 힘들다라고 느끼는 분들은 오늘 시선을 좀 고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모실 분은 희망 그 자체입니다. 맞습니다. 이분 꿈 하나를 향해서 20년 동안 달려갔는데 그 20년 동안 연봉이 1,000만 원이 채 안 된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 어려웠던 시간이 지금은 다 은혜라고 고백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네. 야, 전 정말 이분 너무 부럽거든요. 베스트셀러, 불편한 편의점의 작가 김호연 작가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역시 남다르십니다. 원래 다들 이쪽으로 들어오시는데. 보통 일로 들어오는데. 예, 아이고, 네. 역시. 처음이라. 반갑습니다, 작가님. 네, 반갑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 작가님이 집필하신 불편한 편의점 1편과 2편이 100만 부를 돌파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예. 일단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그 출판가가 네. 이게 불황이어갖고 진짜 이렇게 안 나가거든요. 네네네. 많이 하셨어요. 이분 요즘 모시기 제일 힘들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요. 전국의 도서관에서 계속 찾고 계신 분이에요. 예. 기분 좋으시겠어요? 예, 기분 좋고 얼떨떨하고 예. 바쁘기도 한데 네. 또 나름 이렇게 마음속으로는 또 콧노래도 나오고 예.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책이 사실 뭐 신앙서적은 아닌데 모시게 된 이유가 우리 작가님이 이 책을 읽다가 거기에 뭐 신앙 얘기가 직접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읽으면서 왠지 이거 작가분이 크리스찬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받으셨대요. 오. 그래서 수소문에서 알아보니 그게 맞았어. 맞았어. 우리 작가님은 어렵게. 근데 또 작가님이 웬만한 또 인터뷰는 출연을 안 하신다고 그러셔서 새롭게 하소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모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작가님이 되게 탐정같이 예. 잘 찾아주셨고, 예. 제가 좀 낯을 가려서 네. 이런 방송에 출연하는 게 좀 두려웠는데 예. 용기를 주셨고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작품이 이제 기독교 서적은 아니에요. 예, 아니죠. 그런데 선한 이웃에 대한 네. 선한 이웃에 대한 그리고 이웃들끼리 어떻게 하면 서로 도우며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네. 그런 호의에 대한 이야기가 주제여서 예. 그것들이 이제 기독교적 신앙의 배경이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책이 굉장히 따뜻하고 이제 아직 읽지 않으신 분, 많은 분들이 읽으셨겠지만 또 네네. 읽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뭐 노숙인들 이야기가 좀 나오는 스토리라고 그렇죠. 하던데. 예. 그러니까 서울역에서 노숙자로 지내는 네. 독고라는 사람을 예. 어느 날 이제 70대의 염려사람 분이 예. 이제 2년이 돼서 그분을 이제 청파동의 자기 편의점에 야간 알바로 고용하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노숙자가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 근데 그 염려사님이 호의를 베푸는 거죠. 예. 왜냐하면 겨울에 추운데 밤에 이제 서울역에서 얼어 있지 말고 네네. 우리 편의점 야간 알바하고 도시락도 공짜로 먹고 네네네. 지내라고 기회를 주는 거죠. 예, 그런 예. 선의로서 이제 노숙자가 야간 알바를 하게 되고 네. 이야기는 야간 알바를 과연 노숙자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에서 시작되는 시작돼요. 거군요. 그런데 잘해요. 오. 왜 잘할까? 네. 예, 해서 그 노숙자의 정체를 알아가면서 어. 노숙자도 스스로의 정체를 알아가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알코올성 치매로 기억이 예. 없었거든요. 너무 많이 말씀하시면 또 저희가 그렇죠. 갑자기 올라서 뚜껑 피면 네, 여기까지. 그러니까 갑자기 1권 판매량이 떨어져 있었어. 다 말씀하시면 또 예, 거기까지. 저도 사실 오늘 읽으려고 지금 그러는데 너무 다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거기까지만. 알겠습니다.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대요, 우리 작가님은. 그러니까 일단 그 70대 염려사가 네. 우리가 노숙자를 자기 업장에 들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분을 크리스찬으로 설정을 했어요. 권사님으로 설정을 권사님. 하고 그리고 또 교사 출신이라고 했어요. 네, 네. 은퇴한 역사 선생님으로. 네. 그래서 선생님이자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네. 이제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런 선의를 베풀 수 있는 좀 개연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설정을 했는데 그게 이제 또 그 기독교 바탕이라는 것들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설정인 거죠. 그 캐릭터의 설정을 그렇게 했지만 그것이 사실은 선한 사마리안 얘기를 좀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노숙자에게 호의를 베푼다. 그래야 될 것 같았어요. 안 그러면 누가 자기 업장에 노숙자를 고용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설정을 했죠. 그러셨군요. 지금 우리 이정수 씨가 불허하는 이제 밀리언세로 작가가 되셨는데 네. 아까 오프닝 소개에도 지난 20여 년 동안은 사실은 연봉이 1,000만 원도 안 되는 삶을 살아오셨다라고 고백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많은 은혜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는지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네. 오늘 책 속에 방금 말씀하신 그 염려사,
네네. 예, 염려사라는 캐릭터가 이제 그 작가님의 어머님을 롤모델로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어른다운 어른. 네네. 예,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어른들을 생각하며 썼고 네. 그 모델 중에 한 분이 저희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아, 예. 그러시군요. 저희 어머니가 신앙인이셨고 예. 권사님이셨고 예.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랐어요. 예.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다니고 예. 그러면서 이제 자랐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머니가 그리고 또 주변에 도움 주는 걸 많이 받습니다. 네네. 예, 저희가 가게도 좀 오래 했거든요. 예. 아, 실제로 가게 운영했어요? 네네. 어떤 가게? 여기 뭐 레스토랑도 하고 생활에 있었고. 카페도 하고 많이 네. 하셨고 네네. 저도 뭐 고등학교 때부터 엄마 가게 일도 도와드리고. 돕고 예, 했는데 그렇겠죠. 가게에 보면 이렇게 지방에서 상경한 이 알바생들이 많잖아요. 네네. 예, 지금이 알바생이라고 하지만 그때만 해도 그냥 이제 정말 그 파트타임 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냥 네네. 와서 막 지방에서 올라와서 갈 데 없는 애들을 예. 가게에서 일도 시켜주고 재워도 주고 뭐 이랬어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어머니 호의가 저는 항상 신기하고 예. 예, 고맙게 보였고 그리고 그게 이제 또 신앙인이어서 가능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예. 보면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머니한테 좀 제 영향을 받고 네. 예, 이야기에 또 이런 어른도 있다라는 것 좀 어떤 개연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어린 시절에는 그 어머니 덕분에 좀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자라셨나 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어머니가 혼자 가시기 싫을 때 예. 이제 부흥회나 예. 새벽 기도나 그냥 제가 7, 8살 때 저를 데리고 아까 어릴 때부터. 예, 그래서 막 부흥회 하면 막 방언하고 그러잖아요. 예. 저는 막 무서워하고 깜짝 놀라죠. 예, 그렇죠. 그랬던 어린 시절 기억도 있고 네. 저랑 저희가 형제인데 이제 이사를 갈 때마다 네. 그 동네 교회를 어디로 가면 좋겠는지 알려주시고 그래서 교회를 좀 그때 어릴 때부터 오래 다녔죠. 예. 그리고 제가 여행을 가고 그러면 항상 어머니가 이제 성경책에다가 이제 편지를 넣어서 여행 짐이 많잖아요. 네. 근데 꼭 성경책을 가져가라고 와. 이렇게 챙겨주시고 진짜 무거워. 오늘 가져왔습니다. 가져왔어요. 예, 어떻게 이게 어머니가 제가 주셨던 거? 예, 역사가 있네요. 야. 예, 이게 1999년에 예. 제가 이제 그 장기 여행을 떠날 때 예. 어머니가 주셨어요. 어머, 근데 어머, 여기 어머, 이렇게 그- 보면은 여기 좀 이렇게 보여주세요. 좀 예. 받아보세요. 받아보세요. 네네. 이렇게 네네. 어떻게 돼 있어요? 성경 좀 말씀을 써주셨어요. 어.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라고. 말씀을 보여주셨어. 여기다가도 다 이렇게 예. 예수님 마음 이렇게 말씀을 해서- 적어주시고. 이게 다가 아니고요. 또 있죠. 주시면은 또 있어요. 여기 또 이렇게 편지를 그 안에. 그래. 저 이거 이게- 좀 소개해 주세요. 1999년에 쓰신 거예요. 어머나. 예, 이렇게 와. 어머니가 편지를 쓰셔서 어머나. 여행 잘 다녀오라고 그리고 어머나. 가서 기도 꼭 하고 예, 혹시라도 객지에서 소개해 주세요. 어떻게 예. 대략 어떤 내용이에요? 아, 본명이 네. 다른 이름이었네요. 네, 네, 사랑하는 본명이 아들 있죠. 정행아 6개월을 기약하고 어학연수라는 가로치고 허울 좋은 이름으로 집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네가 엄마 군대 가는 기분이야라고 말할 때 엄마의 마음도 편치는 않구나. 하지만 네가 잘할 것이라고 믿는다 하면서 독일의 신학자 알프레도 델프는 뭐 빵은 중요하다, 자유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다라고 말했다. 어머니도 달필이셨네요. 어머니가 어머니는 글씨도 잘 너무나도 쓰시고. 글씨가 좋고 더 많은 아름다움을 보고 더 큰 꿈을 갖고 기도하길 기도하마. 이 성경 좀 줘보세요. 와. 네, 근데 성경이 예. 되게 옛날 건지 이게 그러니까. 방식이 일본식으로 넘어가네요. 그렇죠.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지금 예전에 그러니까 이게 예. 99년에 나온 성경이 아니라 더 옛날 거죠. 예. 우리 예전에 아버님도 어머님도 보셨던 이 세로로 된 성경.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당신께서 읽으시던 그렇죠. 그 성경을 주신 거예요. 네, 거기 그 밑줄도 다 그어놓으시고 예. 밑줄도 다 이렇게 그시고 돼 있어요. 예, 이거 예. 보세요. 정말 말 그대로 손때 묻은 어머님의 그 기도의 눈물로 이 곳곳에 보면 이거 눈물 자국일까요? 이거 볼까 진짜. 일본 떨어뜨린 거 지금 그 있네요. 아 진짜 이거 눈물 자국 눈물 같이 자국 같아. 눈물 자국 그러게요. 같아요. 네네. 제가 우연히 넘겼는데도 어머님이 예전부터 읽으셨던 그 손때 묻은 성경을 그걸 이제 여행에 가져가라고. 예, 마치 이제 그 보험처럼 그러니까. 예, 안전하게 자기를 지체를 보내신 그러니까요. 거죠. 예. 그러니까 솔직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지켜달라고 주신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래서 그죠? 처음에는 무거운 성경을 이게 뭐가 많이 무거워요 읽지도 않을 이게? 텐데. 아 이게 뭐가 무거워요 이게? 아니, 짐이 워낙 많아서 아. 처음에는 제가 이게 가서 어머나. 내가 뭐 가서 볼 것도 많고 성경을 과연 읽을까 했는데 가져가서 읽게 되더라고요. 아니 작가님 여기 보니까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엄마가 무슨 얘기를 쓰려 하는지 알 거야 너도. 먼저 12월 한 달을 엄마를 위해 바친 내 시간과 노력 예. 안타깝고 고맙게 생각하지만 왠지 너희들이 나의 분신이라는 생각에 그 말도 못했다. 엄마 허리 수술로 없어진 돈이면 노동연수를 안 보내도 될 텐데. 엄마가 되게 미안해하시는. 노동연수라니요. 그러니까- 이거 노동을 하기 위해 떠나는 겁니까? 대단하시죠. 지금 이게 예, 예. 1956년에 나온 성경. 아이고. 아 진짜요? 저도 오랜만에 봐서 1956년에 나온 성경을 이렇게 와. 정말 여기 성경 이 인쇄가 다 지워질 정도로 손에 잡고 제가 보니까 정말 눈물 흘리셨던 것 같아요. 이게 다 종이가 뭐 시간도 오래 흘렀지만 정말 눈물로 이렇게 다 밑줄과 쓰면서 읽으셨던 성경책을 어떻게 보면 십자가처럼 우리 아들 지켜달라고 이렇게 편지와 함께 주셨던 것 같아요. 완전히 저 맞습니다. 자기의 정말 아, 분신 그렇죠, 같은 그렇죠. 책을 그러네, 무겁다고 십자가네요. 한 게 아니네 예, 진짜. 십자가네요. 아, 네. 불효죠, 불효. 저기 근데 중요한 건 가서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네? 틈틈이 읽었습니다. 틈틈이 다 이렇게 읽었어요? 어떻게? 왜냐하면 이게 아까 노동연수라고 했지만 예. 여기 가는 곳이 제가 예. 그 당시 IMF고 힘들 때라 예. 저희가 어학연수를 갈 능력이 없었어요. 저희도 집이 이제 어머니도 허리 수술하고 힘들 때라 예. 이스라엘 있죠? 네. 예, 성지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그 노동연수가 있어요. 키부츠라는 네. 공동농장에 이제 가면은 이제 거의 거기서 이제 일을 하면서 공짜로 먹고 자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지만 다 영어를 쓰고 유럽권, 영미유럽권 사람들이 같이 키부츠 와서 자원봉사를 하기 때문에 네. 저도 거기 자원봉사로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면 성지순례도 할 수 있고 네. 어머니가 거길 가라 그러셨어요. 네, 걸어서 세상 속 같은 데서 보시고 이스라엘 키부츠라는 데 가면 영어도 배울 수 있고 돈도 많이 안 들고 그리고 이제 성지순례도 할 수 있으니까 거길 가라. 어학연수는 보내줄 돈이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길 간 거죠. 근데 이스라엘에서 성지순례를 실제로 했죠. 그럴 때마다 이 성경 또 찾아 읽고. 예. 꼭 필요했네요. 야 오늘 새로운 유학 정보가 나가고. 예. 아니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다른 방송을 다 거절하시고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하신 것도 어머님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 어머니가 여기 새롭게 하셔서 늘 보셨죠. 애청자셨죠. 애청자셨고. 예, 항상 이제 일단 CBS를 틀어놓고 예. 일을 하셨고 예. 뭐 설거지를 하셔든 뭐 청소를 하시든 항상 TV는 CBS로 고정이 돼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새롭게 하소서를 아. 예, 항상 즐겨 보셨으니까 예, 저는 그래서 제가 여기 출연하게 된 게 어머니가 출연시킨 게 아닌가. 어머님은 지금 하늘나라에 계세요. 언제? 몇 해 되셨어요. 아.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도 이걸 보고 계실 겁니다. 그럼요. 네.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나와야 됐어요. 예. 네, 잘하셨네요. 어머니 저 덕분에. 주영훈님도 뵙고 싶었고 아, 예. 이정수님, 안수진님도 뵐 겸 예, 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운 좋게 제가 2001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영화사에 취직을 했는데 네. 그땐 영화사에서 시나리오 작가들 월급을 주면서 모집을 했어요. 예, 모집할 정도로 예. 한국 영화가 호황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99년에 쉬리 나오고, 그렇죠. 2000년에 공동경비구역 맞아요, JSA, 맞아요. 2001년에 친구, 그 다음에 뭐 또 천만 영화 실미도 맞아요, 트래피널 맞아요. 계속 그때네요. 나올 때라 네네. 한국 영화계가 가장 호황일 때였어요. 예, 그래서 예. 영화사에서 월급을 주고 작가를 고용해서 네. 저도 이제 그냥 시나리오 하나 써서 보냈는데 와봐라 그래서 취직이 돼서 네. 거기서 이제 처음 선배들과 멋모르고 선배들 따라서 이제 막내 작가로 참여한 작품이 네. 이제 이중간첩이라는 작품이었죠. 이중간 쭉 고소영 씨 나오고 예, 한석규 한석규 씨 나오고. 나왔더니 예. 아니 그 당시에 이렇게 막내 작가로 참여했던 작품들이 어떤 작품이세요? 근데 이중간첩이 생각보다 기대만큼 잘 안 됐잖아요. 기대가 워낙 컸어요. 예, 그래서 제가 영화사를 나옵니다. 나와서 이거 하나 안 아니구나. 되면 예, 나오죠. 바로 아니, 1년 하고 못하겠다. 나와서 예. 그때는 이제 제가 처음 쓴 시나리오가 이런 유명 배우가 나와서 개봉하는 예. 게 거의 기적 같은 일이라는 걸 몰랐어요. 네네네. 그러고 그냥 까불었죠. 그냥 이게 같이 써서 안 된 거야. 내가 혼자 쓰면 더 잘 될 거야.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혼자 이제 3편을 썼는데 네. 1년 동안 3편을 20군데 영화사에 보냈다가 다 거절을 당하고 예. 내가 바보구나라는 걸 깨닫죠. 예. 그러고 이제 출판사에 들어가서 출판사 편집자 생활을 한 4년 하고 2007년에 다시 전업작가가 되겠다고 나와서 예. 다시 시나리오를 열심히 쓰는데 2007년부터는 한국 영화가 힘들어졌어요. 아하. 예, 그 그래서 2007년 무렵부터요? 예, 그때부터 한국 영화가 힘들어져서 네. 그때는 이제 시나리오를 다 쓰면
영화사가 망하고 그 잔금을 못 받고 음. 그리고 제가 이제 혼자 쓰니까 예. 쓰는 시나리오가 영화가 안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영화는 내가 시나리오 아무리 재밌게 써도 이거를 감독해 주실 분이 없으면 영화가 안 되는구나. 제작해 줄 분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네. 나 혼자 끝을 볼 수 없는구나라는 걸 느끼고 결국 혼자 끝내려면 소설을 써야겠다. 그렇네. 그래서 이제 소설을 한 편 써서 그게 이제 2013년에 세계문학상 우수상 받으면서 소설가로 데뷔했습니다. 시작 괜찮은데요? 이렇게 딱 변화하는데 저는 여기서 바로 반전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근데 이게 짧게 얘기했지만 어. 7년 걸렸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 33살인 2007년에 제가 네. 33살일 때 그 출판사 잘 다니다 이제 그만두고 전업 작가를 했는데 네. 이제 소설가 데뷔한 게 2013년이니까 7년 정도 예, 무명으로 보냈죠. 그 시간 동안 어떻게 2013년에 지냈어요? 그 시간 동안 그 시간 동안 이제 제가 이제 작가님이랑 얘기할 때도 그냥 광야의 시간이었다고 표현을 하는데 네. 정말 광야를 헤매는 것 같았습니다. 예, 그 왜 출애굽기에서 한 40년 네, 이제 네, 막 네. 방황하잖아요. 그 민족이 그것처럼 저도 이제 계속 안 되니까 안 되고 예. 맨날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제 책을 다 헌책방에 팔아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좀 생계를 유지하고 버티는 가끔 거죠. 이제 출판사에서 새 책 보내주면 반나절 만에 읽어요. 예. 빨리 헌책으로 만들어서 팔게. 그래서 이제 이 밥도 사 먹고 그러고 이제 뭐 대필 작가도 하고 그리고 편집 알바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무명 작가 생활을 근근히 하죠. 예, 그러니까 어떤 다른 기대를 할 수가 없죠. 뭐 결혼하고 가정 꾸리고 이런 생각은 못 하고 반드시 작가로 좀 자리를 잡아야겠다는 마음으로 하다가 결국은 이제 소설가에 써서 이제 데뷔를 하게 된 망원동 브라더스입니다. 망원동 너무 브라더스 재밌어. 유명하죠. 예. 예? 많은 분들이 읽으신 책이잖아요. 재밌는 건 망원동 브라더스라는 작품 자체가 공모전에 냈을 때 이 세계문학상에서 우수상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우수상은 이제 그 상금이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대상은 이제 1억이에요, 상금이. 1억 외에 없어요, 그냥? 네, 대상 너무 한 편이 갭이 1억이고 우수상은 뭐 줘요? 예, 우수상 5편은 이제 출간의 기회 제공. 예, 그래서 상금이 없습니다. 그냥 칭찬? 잘했어. 책이 나오는 거죠. 책이 예, 나오는 데뷔를 거죠. 하는 거고. 네네.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그거를 모집 요강을 볼 때 우수상은 되면 이게 안 받아야겠다. 왜냐하면 너무 이 간극이 크잖아요. 말씀하셨듯이. 그럼 안 받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안 받으면 난 다음번에 그걸 다시 출품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귀속이 안 되니까 네네. 상을 안 받는 순간 자유로우니까 네네네. 이 저작권이 저한테 있으니까 예. 그럼 1년 동안 그럼 안 받고 왜냐면 이게 로또 2등 같은 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죠. 간발의 차이로 이제 어. 1억을 놓치니까 그리고 이제 우수상 돼서 출간이 되면 뭐 신인 작가니까 책이 많이 안 팔릴 거 아니에요. 팔리죠, 그러면은 내나 이제 말하지. 예, 많이 받아야 이제 300에서 500 받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걸 안 받아야겠다. 그리고 우수상이면 가능성을 인정받았으니까 1년 동안 열심히 고쳐서 내년에 내서 내년에 1억 받으면 되지 않냐. 네네네. 그 마음을 안 받으려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2013년 1월 26일 토요일 오후 3시에 02번으로 전화가 옵니다. 예. 예, 토요일 날 02번으로 전화가 오면 예. 이 번호 받아야 돼요. 그렇죠. 사무실이죠. 예, 직감이 왔어요. 이게 이거 받아야 이 된다. 세계일보다 세계문학상 주최하는 세계일보다 근데 받았습니다. 근데 두근두근했죠. 왜냐하면 1억이냐 예, 아니냐 우수상이냐 했는데 꽝이냐? 예, 그 문화부장님이 망원동 브라더스 심사위원들의 고른 지지 속에 우수상 선정됐습니다. 그러는데 제가 그때 이제 예, 이게 덜컥했죠. 그래서 이제 받을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예,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받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인들이 다 뭐라 그래요? 다 받으라 받으라고 그러죠. 그러죠. 저희 형이 결정적으로 너 올해 몇 살이냐? 40입니다. 40이다 받아라. 예, 그래서 40살이더라고 어느새. 예, 무명이 길어져서 예. 그래서 제가 받았어요. 예, 우수상을 수락했는데 아쉬워하지만 수락했는데 다행히 그게 이 망원동 브라더스가 그 당 여름에 이제 잠깐 베스트셀러도 되고 영화 판권도 비싸게 팔리고 네네. 지금까지 이제 한 4만 부 정도 판매가 돼서 제가 망원동 브라더스로만 번 돈이 1억이 넘습니다. 그때 대상 받은 작품은 그냥 묻혔죠. 1억 받아간 작품은. 대상의 그 전주. 작품도 뭐 잘 팔렸어요? 팔렸는데 예, 제가 그래도 이제 상금이 없었지만 다시 그러니까요. 1억을 다 만회했죠. 그래서 예. 역시 데뷔가 중요하구나. 그럼요. 그리고 이제 돈보단 가치가 중요하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걸 그 좀 배우게 됐죠. 어느 우수상 이 한 줄이 본인의 명함과 본인의 커리어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한 줄이에요. 그 데뷔 못했으면 그럼요. 지금 여기 나오지도 못했을 것 그럼요. 같아요. 평생 그렇게 무명 작가로 데뷔를 네. 못하고 힘들게 지내는 작가들도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때 오마했던 거죠. 그런데 예, 어쨌든 수락을 하고 예, 책이 또 잘 되고 해서 이제 작가로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됐죠. 그 7년이란 긴 시간 동안 혼자 괴로워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께 좀 기도하고 매달렸나 봐요. 그럼요. 예, 이제 광야라고 제가 표현한 네, 네. 이유가 있듯이 또 저희 어머니 이제 제 자취방 오면 책 놓고 가시고 성경책 놓고 가시고 기도하고 가시고 예. 저도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제가 그때 동인천 살았는데 네. 동인천에서 청파교회까지 오는 거예요. 진짜요? 예. 아, 그렇게 멀리 다녔어요. 예, 왜냐하면 이 교회 와서 저희 목사님 말씀 들으면 너무 예 제가 위안도 되고 그리고 저는 성경 말씀 중에 그걸 그때 많이 되뇌었어요. 예. 아, 내가 다 세상을 이겨노라. 예. 예,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내가 이미 세상을 다 이겨노라라는 아.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저는 그때 많이 되새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안달하고 그리고 막 사실 이게 일이 잘 안 풀리면 사람이 좀 고약해지잖아요. 네. 막 잘 되는 사람들 막 질투하고 막 시기하고 그리고 제가 막 마음이 막 삐뚤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아유 하나님이 이미 다 이겼고 하나님이 나한테 작가라는 달란트를 주셨고 그럼 내가 좋은 작품 쓰면 되는 거고 네. 이게 데뷔도 좋지만 데뷔 안 하더라도 작가로서 좋은 작품을 만들다 보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이미 이겼기 때문에 세상의 법칙으로는 내가 질지언정 언젠가는 인정받을 날이 올 것이다. 예, 그리고 어머니가 항상 기도해 주시고 예, 저도 이제 기도하고 그러면은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왜냐면 안 그러면은 살 수가 없더라고요. 예, 그 7년 동안 어디서 생활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동인천 어디? 동인천에서 이제 왜 차이나타운 밑에 이제 신포동이랑 뭐 송월동 그러니까 이쪽에 고시텔 같은 데 있었어요? 고시원 같은 아니요, 이제 그냥 1,000만 원에 월세씩 파는 예. 예, 빌라, 아, 낡은 빌라를 어. 구해서 자취를 했어요. 예. 왜냐면 서울에 좀 떨어져 있어야 좀 혼자 있어야 좀 집중했을 것 같았고. 예. 거의 그다음에 거의 이런 작가 페인들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뭐, 음. 한 잔 먹고 또, 이거 뭐, 그냥 계속 술로 뭐 지실 수도 있었는데. 고식 페인이란 말도 있고 작가 페인이란 말도 있죠. 네, 맞습니다. 저도 예. 그랬죠. 뭐 거의. 어땠어요? 아, 역시. 작가 팬이었고 뭐 이 생계가 안 되니까 나중에 이제 서울에 자취하는데 네. 서울에 자취할 때는 친구 가게에서 근데 친구 가게가 또 술집이야. 어. 그래서 이제 맥주 따르고 서빙하는 그 일을 뭐가 좀 달라요? 했어요. 고식 페인과 작가 페인은 뭐가 달라요? 아, 둘 다 이제 확률이 떨어진다는 게 똑같죠. 예, 거의 자기가 쓴 시나리오가 영화까지 가는 게 사법고시 합격 확률보다 더 낮아요. 예, 다 되게 회사에서 기획하거나 감독이 주죠. 작가 혼자 해서 되는 경우는 거의 희귀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했었고 해도 쉽지 않았고,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고시 공부하던 시나리오를 쓰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썼는데도 잘 안 돼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다가 이제 소설을 쓰게 된 거고 그 소설을 쓴 게 저한테는 나름대로 이제 돌파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망원도 브라더스로 사실 상 음. 받은 거고요. 그거는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팬이 굉장히 많은데 그 다음에 안 된 거. 그 힘은 좀 많이 주시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소설 연적도 열심히 썼는데 이렇게 잘 안 됐고 이 세 번째 소설 고스트라이터즈도 이제 그닥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영화 판권도 다 안 팔려서 네. 이게 소설 써서는 생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시나리오 써서 돈을 벌고 네 번째 소설은 제가 힘을 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시나리오를 비싸게 하나를 팔았어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소설만 쓸 시간을 제가 사는 거예요. 왜냐면 소설 계약금 얼마 안 되니까. 아. 그래서 500페이지짜리 소설을 씁니다. 예. 괴테의 이제 파우스트의 영감을 받아서 어. 파우스터라는 예, 스릴러 소설을 씁니다. 네, 550페이지예요. 왠지 그냥 재밌을 것 같은데. 예, 재밌습니다. 예, 그래서 파우스트는 어렵지만 이거는 스릴러 소설로 아유. 써가지고 550페이지고 100페이지마다 한 명씩 죽어요. 캐릭터가. 그리고 이제 이게 워낙 두꺼워서 이제 배고 잘 수도 있고 이걸로 이제 사람 때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 두꺼워요. 그러니까 엄청 제가 힘을 줘서 예. 쓴 거죠. 예, 예. 그 2019년 봄에 출간이 됐는데 네. 반응은? 이게 반응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진짜 이게 자전인데. 한국에서 역시 스릴러 작가는 안 힘들어. 되는구나. 예, 히가시노 게이고 같은 분이 미국은 잘 스릴러, 되는구나. 미국, 일본은 스릴러 소설이 잘 팔리는데 네. 한국은 잘 안 돼요. 한국형 스릴러가 안 돼요. 예, 쉽지 몇몇 않아. 유명 작가님 빼고는 저는 예. 인지도가 없으니까 예. 쉽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제가 많이 좌절합니다. 네. 예, 왜냐하면 제 돈 썼죠. 예, 제 시간 썼죠. 그리고 이거 쓰다가 목 디스크 와가지고 한 2달 또 누워 있고. 예.
몸 상하고 예 돈도 나가고 시간도 다 뺏겼는데 안 돼서 예. 제가 그냥 소설 안 써야겠다. 왜냐면 소설 쓰면 손해잖아요. 그리고 대신 시나리오 쓰면 제가 그때는 이제 좀 이 시나리오를 팔면 이제 돈이 되니까. 직장 연봉 정도는 받았어요. 네. 이 경력이 쌓여서. 네. 그러니까 이제 결혼도 했고 그러니까 이제 돈을 아, 잘 지금 버는. 요 중간에 결혼하셨군요. 네, 중간에 이제 결혼했죠. 망원동 나오고. 망원동 그래서 덕분에 결혼도 덕분에 가고. 결혼했죠. 예, 그래서 망원동 이제 없었으면 계속 그냥 거기 고시원에 쉽지 있었어요. 않았죠. 예. 와.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시나리오 쓰면 돈 벌고 생계 유지가 되는데 예. 소설을 3편 연달아 안 되고 마지막 썼던 파우스토는 또 너무 안 돼서 제가 예. 손해를 보니까 네. 안 써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었죠. 그래도 그 광해 학교가 괜한 학교가 아닌 것 같아요. 예, 광해 학교. 그 학교 예. 졸업을 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 시간 동안 사실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 동안 사실 얼마나 또 눈물로 하나님 원망도 하고 기도도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너그럽게 모든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기지 않았겠어요, 그죠? 맞습니다. 그죠? 예. 근데 이제 소설이나 뭐 글을 쓴다는 것이 사실 우리 현실에서는 굉장히 자극적이고 뭔가 뭐 그런 소재들이 사실은 인기가 있잖아요. 네네. 사실 욕하면서 웃기는 건 쉬워요, 그죠? 네, 욕하면서 뭐 하긴 쉬운데 맞아요. 착한 소설, 선한 콘텐츠를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얻어내고 재미를 준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불편한 편의점은 어떻게 아이디어를 얻으셨어요? 그러니까 되게 잘 짚어주셨는데 네. 제가 그 전에 쓴 파우스터가 예. 네 번째 소설이 스릴러예요. 그러니까 자극적이고 예, 자극적이고 사람 죽고. 백종마다 죽고 예. 막 계속 예, 백종마다 사람이 죽고 뒤에 막 반전도 어마어마하고 나 막 그게 궁금한데. 예, 그런 걸 막 집어넣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좀 저도 정말 장르물로 독하게 썼는데 네네. 이게 잘 안 되고 제가 소설을 안 쓰기로 했다가 네. 갑자기 제 선배 한 분이 편의점을 차리는데 네. 이 선배가 되게 접객에 어울리지 않는 분이세요. 이제 인상도 되게 강하고 아. 평생 접객을 안 해보셨고. 네네. 그래서 이거 편의점 차려서 손님이랑 멱살잡이 하는 거 아닌가 예. 걱정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가봤는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친절하게 막 예, 예. 억지로 웃으면서만 네네. 그래서 제가 그 선배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형이 하는 편의점은 불편할 줄 알았는데 예. 이거 아주 편하고 좋네, 잘하시네요 하고 팔아주고 왔어요. 예. 근데 팔아주고 오다가 생각해 보니까 불편한 편의점 이거 제목이 좋다. 그거 제목이 좋다. 이 예, 제목이 좋아요. 편의점이 불편한 편의점 제가 이 말이 재밌는 거예요. 왜냐면 네네. 제목에 아이러니가 있으니까 네네네. 불편한 편의점? 편의점이 왜 불편해? 궁금하니까. 편의를 줘야 되는데 불편한 편의점이죠. 네. 예. 인컨비니언스? 예, 컨비니언스 컨비니언스. 스토어. 예. 그래서 이제 제목이 궁금하고 재밌으면 이거는 써야 되는 거예요. 작가는. 그런데 제가 나 소설 안 쓰기로 했지. 소설 쓰면 잘 안 돼. 힘들어. 아. 독자들한테 외면받아. 그래서 안 쓰려고 자꾸 했어요. 예. 근데 그러다가 또 이제 편의점에 뭐 사러 갔을 때 보면 가만 있어봐. 불편한 편의점 써야 되는데. 막 자꾸 리마인드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썼어요. 그래서 썼는데 제가 좀 두려움이 있어서 네. 소설이 계속 잘 안 됐잖아요. 예. 그래서 그동안은 다 계약을 하고 썼어요. 예. 출판사랑. 근데 이건 계약을 안 하고 썼어요. 계약도 안 하고 썼고 만약에 원고를 다 썼는데 출판사를 찾지 못하면 그냥 인터넷에 연재하는 플랫폼 같은 데 연재를 할 생각을 했어요. 네. 예, 그 정도로 좀 쫄아 있었죠. 네. 예, 그리고 좀 두려웠는데 제가 그 불편한 편의점을 쓰면서 따뜻한 이야기를 다시 써보자는 마음을 먹은 거예요. 예. 예, 너무 독한 것도 좋지만 그런 것도 쓰고 싶지만 망원동 브라더스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예. 망원동 브라더스 같은 따뜻한 동네 이야기를 한번 써보자. 예. 예, 그리고 그 당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좀 여러 힘든 일들이 많았고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코로나 쓰면서 시기였나요? 그걸 쓸 때? 쓸 때는 코로나가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예. 2018년에 기획을 하고 19년부터 썼으니까 코로나 시대는 아니었는데 쓰다가 중반부쯤에 코로나가 발생했죠. 네, 네. 예, 집필 중간에 코로나가 중간에, 터졌죠. 예. 그래서 그냥 저는 이걸 따뜻한 이야기, 나 스스로도 요즘 힘드니까 좀 위로가 되는 사람들의 선의에 대한 이야기를 쓰자. 예,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도 작품 속에 녹여내자. 이런 마음으로 썼어요. 예, 그런데 그 쓰면서 저 스스로가 좀 위로를 받았어요. 예, 쓰면서 저 자신을 위로받았어요. 이게 계약을 하고 안 쓰니까 예. 또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맞아, 맞아. 그냥 나 자신을 위해 쓴다는 생각으로 따뜻한 이야기를 나를 위로하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예. 그리고 쓰다가 코로나가 터졌는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우리가 또 불편해지는 거예요. 예. 아, 막, 그렇죠. 예, 테스트에 막 맨날 온도 그렇죠, 재고 그렇죠, 마스크 그렇죠. 쓰고 너무 불편했잖아요. 그렇죠, 초창기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제목의 작품이 예. 코로나 시기에 좀 위로가 될 수 있는 플러스 요인이 생겼겠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잘 될 줄은 몰랐죠. 그래서 이제 책을 이제 2020년 말에 완성을 하고 예. 다행히 또 망원동 브라더스 냈던 출판사에서 예. 원고를 보자 그래서 원고를 보여주고 거기서 또 출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출판사 귀인이네. 그래서 2021년 4월에 출간을 했고요. 예. 출간했을 때도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출판사 대표님이랑 저랑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망원동 브라더스 반만 팔자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딱 출간하고 한 달 지나서 한 10,000부 정도 넘기고 야 이거 정말 망원동 브라더스만큼 파는 게 아닌가 저희끼리 좋아하다가 그 2021년 6월 달에 이제 밀리의 서재라는 전자책 사이트에서 1위를 합니다. 저희 아내한테 제가 지방의 문학관에서 그때 다른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네. 전화 와서 자기가 밀리의 서재에서 1등 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밀리의 서재 어떻게 들어가지? 제가 그때 전자책을 안 할 때라. 네. 근데 이제 어찌어찌 들어가 봤더니 이제 소설 1위가 아니라 종합 1위인 거예요. 와. 대박. 종합 난 1위는 에세이에서 나 10위 했었거든. 그것도 높은 거예요, 사실. 이게 그래도 잘 쓰셨고 네임드가 정말요? 있으셔서 정수 씨도 대단하네요. 10위 안에 올라가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네네. 종합 1위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고 이후로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베스트에 올라가더니 여름에 베스트셀러 되고 계속 안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또 유명 작가님들 책 나오면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또 몇 달 지나 올라가고 그래서 2021년 그러니까 작년 말에 이제 전서점 종합 1위 하고 예스24 올해의 책 중에 하나로 선정되고 그러고 떨어질 줄 알았는데 올해도 계속 안 떨어지고 봄에도 이제 벚꽃 에디션 내고 한 40만 부 정도 나가고 올 여름에 이제 1권은 한 60만 부, 70만 부 가고 여름에 2권이 나왔어요. 그래서 2권이 지금 또 한 20만 부 나가져서 1권 80만 부, 2권 20만 부 그래서 합해서 이제 지난주에 100만 부가 기록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결과론적으로 보면 네네. 그때 대상이 아니라 우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금으로 이어진 것이 아닐까. 겸손해진 거죠. 그죠? 겸손해졌고 네. 이게 역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꽉꽉 눌러서 키우는구나. 한 번에 이렇게 크게 안 주시고 단련시키시는 것 같아요. 네. 와, 네. 그럼 그때 그 형이 너 40이야 그냥 내 받아 뭐 이렇게 했는데 형한테 지분을 일정 부분 띄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은 제가 이제 밥도 많이 사고 늘 고마워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 광야 학교라는 그 학교가 네네. 긴 시간 동안 정말 폐인으로 살아가는 그 시간이 없었다면 내가 바로 등단하고 지금 이런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학교를 보내고 졸업을 시키시잖아요. 네. 그 과정에 대한 감사가 또 있던가요? 전공 필수 같아요. 인생의 전공 필수 같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그때 저희 형이 너 마흔이다 받아라 말 다음에 한마디 더 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마흔이다 받아라 그랬는데 제가 고민해 볼게 하고 끊었거든요. 근데 저 형이 좀 이따 다시 전화 가서 제가 안 받을까 봐 야, 너 이 소설 하나 쓰고 말 거 아니잖아. 계속 다음 작품 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받아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지금 생각해 보면 약간 하나님이 저희 형의 입을 빌어서 얘기한 게 아닌가. 이거 하나 너 작가인데 뭐 작품 하나 뭐 1억 받고 땡칠 거야? 너 작가로 평생 살겠다면 뭐 계속 쓰면 되지. 그러니까 까불지 마 이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그죠? 사실은 지금 이렇게 너무 큰 영광이 됐고 이 책이 이제 이 신자들은 물론 저희 기독교인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네네. 따뜻한 인간의 사실 이웃사랑이 예수님의 그 주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 인간의 선의에 대한 얘기고 그 꼭 기독교 소설이 아님에도 이제 일반인들도 그런 어떤 이웃사랑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책이 돼서 제가 너무 책임감과 부담도 좀 있어요, 솔직히. 제가 또 그렇게 뭐 이렇게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다만 이제 그런 마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 주제가 잘 전해졌고 많은 인기를 얻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좀 두렵고 부담되고 그래서 방송 나가기도 좀 민망하고 그런 게 없지 않습니다. 아마 그 어린 나이에 지금의 그 명예를 얻었으면 그 감사한지 몰랐을 거예요, 그죠? 좀 까불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감사하겠어요. 제가 한 달 후에 이제 50이니까 저도 이제 그래서 좀 늦게 잘 되게 해주셔서
뭐 안 가본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앞으로도 안 그러려고요. 안 그러려고 이제 교만해지지 말자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인도해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이제 지금 예전에 우리 작가님처럼 지금의 20, 30대를 보내고 있을 미래 작가님도 있을 것이고 미래 꿈을 꾸는 그런 젊은이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일단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꼭 찾았으면 좋겠어요. 네.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 계속 바뀌는데 저도 이제 원래는 관광 가이드 같은 거 하고 싶었거든요. 아, 그래요? 잘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작가가 된 것도 이제 약간 좋은 행운들이 따라서 된 거고 그리고 작가를 해보니까 또 맞더라고요. 그래서 작가가 된 거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았으면 좋겠고 이게 좋아하는 일이란 게 원래 힘들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라도 힘든데 좋아하는 일을 하면 그나마 오래 하고 오래 할 수 있다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일은 오래 할 수 없고 해도 병나고 예, 돈 버는 기계가 될 수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으면 힘들어도 즐거운 인생을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저도 힘든 시기에 많이 비교도 하고 남과 그리고 걱정이 또 많았죠. 네네. 지금도 걱정은 많아요. 아, 근데 그럼요. 이제 사람이 제가 다르구나. 불편한 편의점 2편에도 썼지만 비교, 암, 걱정, 독이라고 예. 비교는 암이고 걱정은 독이다. 아. 예. 정말 명언입니다. 이거 써서 그냥 어디다 붙여놓으면 비교는 암이고 걱정은 독이래요. 독이죠. 비교하면 걱정독. 예, 제가 2편에도 썼는데 썼어요. 예. 몇 해전 그러니까 제가 무명 작가 힘들 때 이 어떤 어르신이 저한테 해준 말이에요. 아. 그래서 그 말이 저한테도 되게 힘이 됐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비교되는 것이 나에게는 암이 된다는 거죠. 비교는 암 같은 거니까 예. 안 걸리지 말려면 비교하지 말고 내 삶을 살고 아. 걱정은 독이니까 자꾸 할수록 이제 그럼요. 높아지니까 그럼요. 예, 걱정하지 말고 멋있다. 살아라. 예, 그게 이제 그러면 이제 암이랑 독이니까 빨리 피하고 싶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힘들 때 그분 말씀을 많이 호의를 베풀어 준 거잖아요. 그런 좋은 조언을. 그래서 그걸 제가 이 편의 책에도 쓴 게 저도 그걸 좀 나누고 싶었죠. 저도 그 말이 항상 힘이 됐으니까. 예, 그런 말씀을 이게 청년들에게 나누고 싶어요. 예.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글 쓰는 달란트를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잘하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걸 예. 주신 게 아닐까. 왜냐면 재주가 정말 없어요. 아, 그거 그리고 주신 거죠. 그것만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나마 너가 그걸 잘하니까 네. 한번 해봐라. 예. 예, 그리고 너가 그래도 이 끈질긴 면이 있으니까 예. 작가랑 어울릴 거다. 그런 게 아닐까요? 그래서 제일 분한 게 글 쓰다가 만약에 죽거나 다쳐서 글을 못 쓰게 되면 이야기를 완성 못하는 게 작가들에겐 가장 큰 두려움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하나님 이거 다 쓸 때까지는 저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 네, 그런 네. 기도합니다. 네, 그 기도가 꼭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수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야 뭐 워낙 팬인데요. 이분 책이 왜 잘 나가는지 제가 압니다, 정확히. 본인이 아십니까? 왜요? 이분 책은 여느 주인공이 안 나오고요. 예. 가장 연약하고 예. 약한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요. 정말 망가지고 힘들고 막 이런 사람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그 사람들이 서로 간의 사랑으로 다 낫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 마음이 정말 녹아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책을 쓰시는 작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엄청나신 난 뜻이 있다고 생각을 네, 했어요. 네. 볼 아이고. 때마다 네. 다 재밌어요, 진짜. 그래요, 책. 그래요. 예. 기대됩니다. 네. 우리 정수 형제 굉장히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너무 부럽습니다. 본인도 너무- 굉장한 작가로 생각하셔서 그런지 아니요, 굉장히 아니요. 좀 저는 아직 뭐 예. 저 작가라는 타이틀 부끄러운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새롭게 하소서를 하면서 중간 되게 그런 걸 느낄 때가 많아요. 와. 이분을 만나게 하려고 날 여기 앉혀놨구나. 제가 맨 처음에 왔을 때 영훈이 형 때문에 저 사람을 만나게 하려고 날 여기 앉혔구나 생각했는데 그러다 게스트분들 오시면 이분이었구나 뭐 이런 생각 많이 들거든요. 네. 제가 사실 이제 제 글들은 전부 다 약간 긍정적이고 착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저는 주로 에세이를 쓰다가 소설을 써보고 싶어가지고 그 기존 출판사랑 얘기를 했는데 소설은 조금 더 깊이가 있고 뭔가 이렇게 해피엔딩은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정 쓰고 싶으면 웹소설 쓰시든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얘기를 하는데 뭔가 해피엔딩도 될 수가 있어. 긍정적인 그런 글이 된다. 이런 거를 또 한번 저한테 말씀해 주시려고 이렇게 또 보내신 게 아닌가. 맞습니다. 예. 제 소설 거의 다 해피엔딩이에요. 그러게요. 예. 예. 좋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끝나고 연락처 좀 주세요. 예, 그럼요. 예, 예. 참. 가짜로 주세요. 예. 네.
7년이란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신 페인이라는 이름으로 어두운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보내셨을 그 시간에 내가 무한적으로 상상했던 그 시간들이 결국은 좋은 글을 쓰게 만든 재료들이 되었을 거예요. 네네. 아마 내가 그런 시간이 없었다면 차마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환경들, 그런 사람들이 그 시간을 통해서 내 눈에 띄게 됐고 그런 제목도 떠오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내 머릿속에 두신 다음에서야 비로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글을 쓸 수 있는 시간을 열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오늘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우리 이미경 부회장님이 보신다면 우리 작가님 좀 많이 기억해 주셨다가 투자해 주시면. 예, 봉준호 감독님 밀어주시듯이 우리 작가님도 좀 밀어주셔서 네, 좋은 네. 작품으로 볼 수 있거든요. 우리 미키 회장님. 그렇죠. 제가 아직 안 팔린 시나리오가 많이 있습니다. 네네. 아니 근데 그렇게 실명 거론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 잘 칠합니다. 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런 작가님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리라 믿으면서 작가님의 미래를 저희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간증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